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대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빛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스펙 합병으로 우회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때 기준가가 4,870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2차전지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레이저 마킹기를 만들고 있고, 이것은 자동차 제조 장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대분해에 마킹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쪽에 HBM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레이저 마킹기를 납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업용 이런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 산업은 그 스케줄을 갖고 또 자본력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수주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발주하는 쪽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계약금만 10% 정도밖에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 10% 정도를 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고 그 커스터머에 맞는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레이저 장비를 그 고객사의 그 공장의 어떤 공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작업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비는 그 발주처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장이 다 지어지고 공장 안에 이제 생산 장비들이 들어갈 때, 공정 장비가 들어갈 때 이 레이저 장비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생산 장비들과 함께 그 안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잘 이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미니멈 3개월에서 길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리게 됐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설치를 하고, 설치했을 때 이상 없이 설치가 됐다는 거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이제 중도금 정도 받고요. 그 받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 수율이 나올 때까지는 그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같이 제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자기네 이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그러지만 그 공정에 처음 적용되는 그런 그 레이저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그 공정 내에서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수율을 잡는데도 충분히 그 수율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장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 완전히 설치가 끝나고 커스터마이징까지 끝났다고 해서 그 생산량 증가, 이 테스트 생산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 문제 없다 하면 이제 그 잔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수율을 잡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계속 협력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다 받을 때까지 이 독자적인 자금으로 이 사업을 모두 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어야만 장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주력은 2차 전지 쪽하고 전기차, 이 자동차 제조 장비 쪽에 들어가는 공정장비에 들어가는 레이저 마킹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제조 장비, 그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팩업체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 셀업체에서 이 신규 그 레이저 공장을 짓거나,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해야만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2차 전지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공장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수요가 제때 타이밍 맞춰 잘 투자가 되느냐죠. 왜냐면 전기차 레지면 현상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도 그렇고,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그렇고, 장비나 이런 쪽도 대부분 다 투자가 이연이 됐어요. 왜냐면 엔드 유저인 전기차를 만드는 쪽에서 지금 전기차를 이제 공장을 다 짓고 전기차를 생산해도 이게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기차 배터리 셀 합작사죠. 이쪽 업체들한테 일반적으로 한 6개월에서 길면 한 1년 정도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걸 좀 이연시키자 해가지고 공장 짓는 게 자체가 올스톱이 됐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LG엔솔과 SK온, 삼성 SDI 모두 거래를 하는데, 여기다가 레이저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지어져야만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지금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 한빛 레이저의 이런 레이저 마킹기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이 전기차 자체가 지금 제대로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시기를, 그러니까 이 레이저 마킹기를 공급하는 시기를 대부분 다 좀 늦추고 있고 공장도 가동을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재작년에는 31억, 1분기 때 31억 매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8억밖에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적어진 거죠. 이쪽 시장에서 이 기존에 수주 받은 그 수주량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80억 정도 됐는데 그 180억 중에 1분기 중에 쳐낸 게 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단기 순손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수주 금액은 193억이고 그 중에서 7억 7천을 지금 그 요번에 1분기 내에 쳐냈고 수주 잔고가 186억이나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수주가 그 발주하는 쪽에서 완전히 이 캔슬을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대기업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대부분은 다 쳐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차전지 제조 장비나 자동차 장비,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쪽이고요. 그리고 LG 엔솔이나 이런 그 대기업 물량들입니다. 자, 특히 그래서 이제 이 HBM 쪽, 삼성전자 쪽에 지금 공을 좀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최대주 특수환경인 해가지고 이 최대주 지분이 김정묵 이분이 이제 최대주인데 이분이 한 30% 정도 갖고 있고 한권 증권금융에서 한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액주주는 전체 지분이 한 56%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지금 42.96% 정도 됩니다. 그래도 좀 많은 편이긴 하죠. 경영권은 굉장히 좀 그래서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작년에 벌써 이게 2024년 10월 달에 수주를 이제 한 건데 이게 원래는 2024년 11월 달에서 2025년 6월 30일 날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이 신규 시설 투자가 연기가 돼서 2025년 3월 1일 날 시작해서 9월 30일 한 분기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투자가 이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이게 이제 LG 엔솔 물량으로 이제 보이는데 LG 엔솔의 고객사인 독일 벤츠 다임러 쪽에서 이 배터리 투자에 대해서 좀 한 3개월 정도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규모는 한 20억 정도에서 45억 정도로 규모는 더 늘어났죠. 그리고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들이 이번에 나옵니다. 이게 미국에도 이미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고 작년에요. 그리고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3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울산 공장이 내년 2026년 1분기에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공장들인데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레이저 마킹기가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번에 현대차하고 삼성 SDI가 전기차 고성능, 그러니까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이 한빛 레이저에 이 레이저 마킹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AMD의 HBM3 12단짜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AMD가 전체 가속기 시장이 한 10% 정도도 안 돼요. 전체 시장의 80% 정도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엔비디아의 HBM3 12단짜리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AMD에다가 HBM3 12단짜리를 삼성전자가 납품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원래는 이 HBM3 8단짜리를 우선 삼성전자가 양산 승인을 받아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어떤 여차여차한 이유로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8단짜리부터 시작해서 12단짜리 확대해 가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독점해서 12단짜리 HBM3를 지금 납품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뛰어들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주던 물량을 줄여서 그 줄인 물량을 삼성전자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한 15만 8천 주 외국인들이 한 27만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만 8천 주가 오늘 매물로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것은 그 한빛 레이저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또 계속 수주해 놓은 물량을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이게 계속 이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 부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일단은 한번 물량을 줄여놓고 다시 이제 팔면 그만큼 현금이 생기니까 다시 싼 저가에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상장 초기에는 이게 이제 18,580원까지 주가가 올랐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주가가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내린 건데요. 지난 2014년 12월 9일 날 2,770원 바닥 가격을 찍고
그 이후로 아주 서서히지만 우상향하는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빌레이저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뭐 그 어닝 쇼크라고 말했을 만큼 매출 외형도 줄어들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하반기부터 이제 그 수주해놓은 물량을 쳐내기 시작하면 그나마도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빌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불을 켜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분할해서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그 2,700원부터 해서 2,770원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한 8,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인 그 고객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나 기아, 또 그다음에 그 LG 엔솔이나 그 삼성 SDI, SK 온 이런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 물량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대기업들은 투자로 하겠던 것들을 대부분 다 웬만하면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투자를 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한빌레이저의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쪽 HBM 쪽에서 이제 이런 반도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 AI 쪽에다가 우리나라도 10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러한 바람 때문에도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한빌레이저도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HBM 그 생산 공정 안에 자신들의 레이저 그 마킹기를 납품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언젠가는 이제 꽃을 피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이 한빌레이저도 그렇고 이 장비주 쪽에서는 지금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